어머니, 이게 무슨 맛이에요? 솔직히 어머니 김치는 싼티나요. 그 한마디가 내 귀에 꽂혔을 때 나는 김치를 버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50년 묵은 장독대 앞에서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이름은 강혜자, 올해 73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장 하나로 시작된 우리 집안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그날은 김장철이 막 시작되던 11월 초였어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한옥. 제가 50년을 살아온 이 집 마당에는 매년 이맘때면 커다란 대야들이 줄지어 놓입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마당 한쪽에는 30년 넘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장독대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져 있었죠. 이웃들은 이 집을 그냥 오래된 한옥으로만 알아요. 저기 강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지. 남편 일찍 여의고 고생하며 아들 둘 키운 분이래.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장독대 뒤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 진짜 인생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김장하시게요?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며느리 최미진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내미는 것처럼 오늘도 형식적인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40대 초반의 미진이는 늘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 미진아. 올해도 해야지.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우리 하준이 김치 좋아하잖니. 엄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제 큰아들 하준이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유진이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째예요. 손주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죠. 하준이가 가끔 전화로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물을 때면 행복했거든요. 애인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요? 미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백화점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유기농도 있고 호텔 김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있어요? 그 말투에는 살짝 핀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게 제일이지. 정성이 다르잖니. 미진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갔어요. 에어컨 리모컨을 찾으면서 투덜거렸죠. 더운데 왜 이렇게 김장을 일찍 하세요? 요즘은 다 냉장 김치 사 먹는데.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가 대한민국 김치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강혜자 명인이라는 사실을요. 마당 한쪽 장독대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제 진짜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종 상패들, 명인 인증서, 그리고 막고을 식품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류들이 말이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제 돈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우뚝 서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인 척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숨겨왔는지 궁금하시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김치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죠. 손이 얼어터질 것 같은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김치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백년 비법, 시할머니로부터 시어머니께, 그리고 저에게로 이어진 우리 집안만의 레시피였죠. 절대 설탕을 넣지 않았어요. 요즘 김치들은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배와 밤, 대추를 직접 갈아 넣어 자연의 단맛을 살렸어요. 손이 더 가고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이 나왔거든요. 젓갈도 특별했습니다. 3년 묵은 멸치 액젓. 보통 사람들은 1년 묵은 것도 비싸다고 아까워하는데 저는 3년을 기다려요. 더욱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새우젓은 직접 담았습니다. 6개월 이상 발효시킨 새우젓만이 깊은 감칠맛을 냈거든요. 혜자 씨, 이 김치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시장 상인들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서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네 김치 먹어봤어? 진짜 다르더라. 맞아. 그 집 김치는 뭔가 깊은 맛이 있어.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때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혜자 씨, 공장을 차려보는 게 어때요? 제가 투자할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으로 할게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경기도 외곽에 작은 공장을 얻었어요. 직원은 단 3명. 저를 포함해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손으로 버무렸어요. 기계로 하면 빠르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손맛은 기계가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언제 대량 생산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맛만 지키면 돼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공장은 중견 규모로 커졌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대형마트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막골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하시죠. 저는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 이름은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조카 성민이의 이름으로 등록했죠. 이모, 왜 제 이름으로 하세요? 성민아, 내가 표면에 나서면 안 돼. 아들들이 알면 안 되거든. 성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제 뜻을 따랐어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막골 식품은 이제 연 매출 3천억 원대의 중견 기업이 되었어요.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해외로도 수출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까지. K-푸드 열풍을 타고 제 김치는 세계로 뻗어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강북 한옥에 사는 일은 노파라는 것을, 모든 레시피를 만들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저 강혜자라는 것을요. 이모,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나서시면 대단한 명인으로 대접받으실 텐데요. 성민이가 궁금해했어요. 아니야, 성민아. 나는 이게 좋아. 하지만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아들들이 알면 진짜 효도인지 가짜 효도인지 구분이 안 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효도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오는 거야. 내가 가난한 과부일 때 날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게 중요해.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간 낡은 한옥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어요. 아들들은 제가 남편 유산으로 겨우 먹고 사는 줄 알았죠. 명절 때면 용돈 몇십만 원씩 주고 갔어요. 저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사실 그 돈은 회사 금고에 수천억이 있는 제게는 그야말로 용돈 같았지만 아들들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엄마, 이거 쓰세요. 생활비 부족하시죠? 큰아들 하준이가 봉투를 쥐어줬어요. 고맙다, 아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죠.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제가 몰랐어요. 그 진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요.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잔인한지를요. 김장하던 그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장 당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였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백포기의 배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행복했어요. 올해도 우리 아들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담가줄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큰 며느리 미진이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일찍 왔더군요. 어머, 미진아. 오늘 일찍 왔네? 네. 친정 엄마가 김장 담그는 거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미진이는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마당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저는 묵묵히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체에 내리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었어요. 3년 묵은 멸치 액젓을 조금씩 넣으며 간을 맞췄죠. 그리고 비밀 재료, 직접 발효시킨 새우젓과 까나리 액젓을 황금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공기 중으로 김치 양념의 구수하고 알싸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에휴, 냄새. 미진이가 코를 막았습니다. 미진아, 괜찮니? 환기 좀 시킬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진이의 얼굴은 역겹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죠. 절여진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껏 양념을 바르고 속을 채워 넣었어요. 어머니, 응? 저기,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미진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 뭐든 물어봐. 어머니는 왜 이렇게 김치에 집착하세요? 집착? 그 단어가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집착이라니.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맛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미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대야 속 김치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이게 무슨 맛이에요? 솔직히 시판 김치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 백화점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머니 김치는 솔직히 싸구려 맛이에요. 이상한 젓갈 냄새만 나고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진짜 요즘 누가 이렇게 해 먹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유기농 김치 아니면 호텔 김치 사 먹는다고요. 미진이는 손을 물티슈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하준 오빠도 집에서는 어머니 김치 안 먹어요. 회사 근처 백화점 김치 사다 먹어요. 제가 사다 놓거든요. 저의 5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싸구려 맛.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배합하고 연구한 내 레시피.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제 김치. 해외로까지 수출되는 K-푸드의 자존심. 그게 며느리 입에서는 싸구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큰아들 하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준이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준 게 고마웠죠. 하준아, 너 엄마 김치 맛없니? 네. 갑자기 무슨. 유준이가 그러더구나. 너가 엄마 김치 안 먹고 백화점 김치 사 먹는다고. 하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진짜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요즘 입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백화점 김치가 더 깔끔하고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가봐라. 바쁠 텐데. 엄마.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길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바람만 쌀쌀하게 불어올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무인 조카 성민이었어요. 고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H마트에서 계약 해지하겠대요. 우리 김치 맛이 예전만 못하다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최근 3개월간 매출이 20% 떨어졌어요. 고객 리뷰에도 맛이 변했다. 예전만 못하다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제 김치가 정말 뒤떨어진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몰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대규모 공장 단지 안에 자리한 막골 식품. 정문에 커다란 간판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니 왠지 모를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경비 아저씨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여기서는 저를 명인으로 진짜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요. 생산 라인 좀 보려고.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김치 발효 냄새가 확 풍겼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아니었어요. 김 과장님, 생산팀장 김 과장이 달려왔어요. 김 과장, 최근에 레시피 바꿨어요?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주신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냄새가 이래요? 아,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원가 절감 때문에 젓갈 비율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발효 시간도 3일에서 2일로. 누가 허락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무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요즘 수익이 안 나온다고.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장 사무실로 올라가 조카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아, 레시피 왜 바꿨어? 고모. 죄송해요. 근데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요. 원가를 안 낮추면 회사가 못 버텨요. 원가보다 맛이 먼저야. 고모는 장인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영은 달라요. 소비자들은 싼 거 찾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 김치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 성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김치 코너 앞에 섰어요. 형형색색의 김치 포장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무항생제, 유기농, 저염, 호텔 셰프 레시피, 화려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초라하게 놓인 우리 회사 김치. 한 젊은 주부가 우리 제품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게 보였어요. 여보, 이거 옛날 스타일이야. 우리 이거 말고 저기 호텔 김치 사자. 그래, 그게 더 세련된 맛이잖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트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친 손, 허리 굽은 할머니.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또다시 늦가을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 하준이 가족이 집에 왔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미진이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김장은 안 하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올해는 쉬려고. 다행이다. 솔직히 처리하기도 곤란했거든요. 미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하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둘째 아들 민호는 해외 지사에서 일하느라 몇 년째 얼굴도 못 봤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장독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강혜자 명인님이십니까?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SBC 방송국 푸드 다큐팀 PD 김지수라고 합니다. 방송국? 무슨 일이시죠? 명인님,
저희가 사라져가는 맛이라는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명희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습니다. 저를요? 왜요? 명희님의 김치가 요즘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전통 발효식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희님 김치가 진짜 김치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며칠 전 전통식품학회에서 명희님 회사 김치를 분석했는데요. 유산균 종류와 함량이 다른 김치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최근 3개월 전부터 제품은 맛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뭔가 바뀌었나요? 원래 레시피가 아닌가요? 성민이가 원가 절감을 위해 바꾼 거였습니다. PD님,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거야말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며칠 후 촬영팀이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해보여줬습니다. 배추를 고르는 법, 소금에 절이는 시간, 양념의 황금 비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효 과정까지. 이게 진짜입니다. 3일을 발효시켜야 해요. 2일이면 맛이 덜 깊어지고 4일이면 너무 쉬어져요.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50년간 김치를 빚어온 손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김지수 PD가 말했어요. 명희님, 방송 나가면 반응이 폭발적일 겁니다. 각오하세요. 고맙습니다, PD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2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맘- 김치 명인 강혜자의 50년.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짜김치 해시태그 강혜자 명인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김치구나. 평생 가짜 먹고 살았네. 대형마트 김치 다 쓰레기였어. 막골 식품이 강혜자 명인 회사였다니. 근데 최근 맛이 변한 이유가 원가 절감 때문이래. 배신감.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어요. 전화기는 불이 날 듯 울려댔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제품은 원래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이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원래 레시피로 돌려요. 그리고 공장 전체를 멈추고 3일간 발효시킨 제품만 출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희님,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그리고 전통 김치 명인 육성 프로그램의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모든 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하준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 미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방송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큰아들 하준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미진이가 명품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김치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미진이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계산하는 눈빛.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제안? 미진이가 하준이를 쳐다봤어요. 하준이는 뭔가를 작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가 어머니 김치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요즘 K-푸드 열풍 대단하잖아요. 아, 그거였구나. 하준 씨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대요. 저도 마케팅 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제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 회사 지분을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아들이잖아요. 하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게 필요해요.
회사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돈이었습니다. 방송 전에는 싸구려 마시라더니 방송 후에는 지분을 달라는 거였죠. 하준아. 네, 엄마. 너 내 김치 맛있어? 네, 당연하죠. 그럼 지난번에 왜 백화점 김치 사 먹는다고 했어? 하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그때는 제가 어머니 김치의 진가를 몰라서. 알았어. 나가봐.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진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데.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진아. 네. 앞으로 명절 때도 오지 마. 뭐라고요? 내 김치가 싸구려 맛이라며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분 달라고 하는 거 말이 돼? 방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하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세종법률사무소,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명희님, 오셨습니까? 이준혁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막골 식품 지분 100%, 시가로 약 2,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과 토지, 예금까지 합하면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변호사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상속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아들 하준이는 제외입니다. 네. 그리고 큰 며느리 최미진도 당연히 제외고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김장하던 날 며느리가 제 김치를 싸구려 마시라고 한 녹음입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지분을 달라고 찾아온 대화 녹음도 있어요. 이 변호사가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김치는 솔직히 싸구려 맛이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민호에게는? 민호는 해외에서 일하느라 바쁜데도 매달 전화하고 명절마다 송금해 주더군요. 제 생일도 절대 안 잊어버리고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호에게 전부 주세요. 회사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경영하고 제가 죽으면 민호에게 넘기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소리만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려주세요. 정식 문서로요. 유언 내용을 생전에 통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왜 그 애를 상속에서 제외했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님,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50년간 김치를 담그며 살았어요. 한 번도 대충 만든 적 없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정식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드님이 사과하러 오면 어쩌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김치는 발효 시간을 속일 수 없어요. 2일 발효시킨 걸 3일이라고 거짓말해도 맛이 증명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은 숨길 수 없어요. 명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곧 하준이에게 통지서가 도착하겠죠. 그때 그 애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하준이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에 들린 건 법무법인에서 보낸 통지서였어요. 무슨 짓이긴.
유언장 쓴 거지.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다니. 저 아들이에요, 큰아들. 하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뒤에서 미진이도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진 씨, 당신 내 김치를 뭐라고 했죠?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사과했잖아요. 사과요? 방송 나오고 내 돈이 보이니까 한 사과 말이에요? 저는 거실 탁자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안에는 녹취록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는 솔직히 싸구려 맛이에요. 하준 오빠도 집에서는 어머니 김치 안 먹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문서로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하준아. 네.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김치 맛없다고 백화점 김치 사 먹었잖아. 엄마, 그건 내가 가난한 과부 노인일 때는 무시하다가 3천억 자산가라는 걸 알고 나서는 지분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하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엄마,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고함 소리에 민준이가 멈칫했어요. 너 같은 아들 없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제 인생을 싸구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자존심을 지킬 시간이었어요. 나가세요. 둘 다. 하준이가 미진이를 끌어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집안에는 고요만 남았습니다.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맞고 올 식품은 정통 레시피로 돌아간 후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해외 주문도 폭주했죠. 이모, 미국 월마트에서 정식 입점 제안이 왔어요. 성민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모 덕분이에요. 무언가 절감 같은 소리 안 하고 진짜 맘만 지킬게요. 저는 이제 회사 일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대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젊은 제자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희님, 이 젓갈은 왜 3년 묵혀야 해요? 25살 제자 지영이가 물었어요. 급하게 만든 맛은 금방 사라져. 하지만 천천히 정성껏 만든 맛은 평생 가는 거야. 와, 멋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민호가 한국에 왔어요. 엄마,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민호는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그래, 민호야. 우리는 장독대 앞에 함께 앉았어요. 엄마, 형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무시하다가 돈 보이니까 달려드는 거,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고맙다, 민호야. 엄마, 제가 이제 한국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그날 저녁 저는 민호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엄마, 이게 정말 맛있는 김치예요. 미국에서도 엄마 김치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 많이 가져가. 네. 우리는 밤새도록 김치를 담그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지난주 하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가치를 돈으로만 봤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킨다는 것. 그리고 제 김치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 오늘도 저는 장독대 앞에 섭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도 진짜 맛을 지켜갈 겁니다.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둘째 아들 민호와 함께 김치를 담급니다. 명희님, 이 맛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네요. 제자들이 웃으며 말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엄마 맛이야. 진짜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그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상속에서 제외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을 싸구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결실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